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포인터와 어레이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하고 어레이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레이의 첨자로 표현한 수식은 마찬가지로 포인터 수식으로 사용을 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포인터 버전이 더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포인터와 어레이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 개수가 10개죠. A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0개의 방을 가진 어레이가 하나 발생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티저 타입을 포인팅할 수 있는 포인터 PA를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의 첫 번째 방, 즉 A0의 주소를 이와 같은 포인터 어레이에 담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PA는 A0, 즉 A 어레이의 첫 번째 방을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 방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PA를 디레퍼런싱해서 그 값을 정수 X에다 이와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에 A0에 들어가 있는 값이 복사돼서 들어가겠죠. 또한 PA를 하나 증가시킨 후에 그것을 디레퍼런싱을 하면은 그것은 A of 1, 즉 A1 방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의 좌변에 나오면 그 방의 값을 직접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우변에 나오면 그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PA에다가 A0, 즉 A 어레이의 첫 번째 방의 주소를 집어넣는데 사실 이 A라는 이 어레이 자체도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됩니다. 따라서 PA나 A는 같게 됩니다. 즉 A 어레이의 첫 번째 방의 주소나 A 값이나 두 개가 같다는 의미가 되죠. 또한 이와 같은 어레이 A도 포인터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of I, 즉 I번째 방은 이와 같이 A에다가 I만큼 증가시킨 A를 I만큼 증가시킨 후에 그걸 디레퍼런싱 한 것과 동일합니다. 마치 A가 포인터처럼 사용된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I번째 방의 주소는 A를 I만큼 증가시킨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서 봤듯이 PA를 하나 증가시키면 처음에 0번째 방을 가리키던 것을 1번째 방을 가리키고 둘만큼 증가시키면 그 옆에 방, 즉 2번째 방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A가 A하고 같다고 하면은 PA 플러스 I를 디레퍼런싱 한 것은 A의 I번째 방과 동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A, 즉 포인터를 이와 같이 어레이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PA를 어레이처럼 해서 이와 같은 인덱스 기호, 즉 첨자 기호를 사용을 해서 직접 PA 플러스 I번째 방의 내용, 즉 PA 플러스 I의 디레퍼런싱처럼 액세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살펴보면은 포인터하고 이와 같은 어레이하고 그 사용상에서나 실제상에서나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포인터하고 어레이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단 한 가지가 다른데요. 먼저 포인터는 역시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어레이 값도 직접 이와 같이 포인터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사인을 해 놓으면은 대괄호, 즉 스퀘어드 브래킷을 사용해서 직접 첨자를 사용한 각 방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하고 그 사용법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 포인터를 증가시키면은 바로 옆에 방을 가리키게 됩니다. 앞에서 포인터와 어레이가 서로 사용성의 유사점이 아주 크다는 것을 살펴봤지만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은 어레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레이에다가 포인터 값을 복사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어레이가 사실은 어떤 주소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문법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어레이하고 포인터가 그 사용상에서나 실제 의미상에서나 완벽히 똑같죠. 자, 이 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레이하고 포인터는 다 같은데 포인터는 베리어블이고 어레이는 상수다. 어떤 새로운 값을 집어넣거나 값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레이나 포인터나 모두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는 역할을 하지만 포인터는 베리어블이고 어레이는 컨스탄트, 즉 상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어레이가 함수의 아규먼트로 패스됐을 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어떤 어레이 이름이 전달이 되면은 그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로케이션, 주소를 패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리어진 함수에서는 이거를 로컬 베리어블, 즉 아규먼트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포인터입니다. 즉 넘겨준 상수 포인터가 변수 포인터에다가 어사인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그 값이 복사가 되면 이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 값은 새로운 값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연산에 의해서 값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스트링 랭스 함수를 다시 봅시다.
봅시다. 앞에서는 캐릭터 어레이로 선언했지만 그것을 여기서는 포인터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첨자로 액세스하지 않고 이같이 디레퍼런싱을 사용을 해서 포인터니까 그 내용을 디레퍼런싱을 사용을 해서 액세스하게 됩니다. 또한 어레이의 첫 번째 로케이션을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값 내용도 이와 같이 증가 같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와 같이 s의 값을 증가시키더라도 이건 사본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부른 콜러에서 전달되는 이 어레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본이고 그래서 그 사본을 변경시켰어도 원본은 불변한다라는 원리죠. 이 함수를 스트링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와 같이 호출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 다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스트링 콘스탄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트링 콘스탄트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가 이 s로 복사돼서 들어가고요. 이 s 값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원본이 콘스탄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를 세서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제는 캐릭터 어레이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100개의 어레이가 잡혀져 있고요. 이 안에는 문자열이 저장돼서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 어레이의 첫 번째 방의 주소가 이 스트링 랭스로 넘어갈 테고요. 그때 그것을 포인터 s로 받아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를 셉니다. 모두 다 제대로 동작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포인터입니다. 이것은 캐릭터 어레이의 어떤 방 위치에 주소를 담고 있을 테고요. 그 방부터 문자열이 시작해서 그 길이가 얼마 되는지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캐릭터 어레이 또는 캐릭터 포인터에 대해서 아규먼트로 전달할 사항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인티저 어레이나 인티저 포인터도 포인터냐 어레이냐 하는 것에 구애받음 없이 서로 그 주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다 등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